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회로 때 배웠던 것을 한번 리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LC 회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RLC 회로에서 임피던스라는 것을 배웠죠. 임피던스.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ZC라고 쓰고, 우리가 이거는 CS분의 1, 그리고 저항의 임피던스는 ZR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저항이죠. 그리고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ZL은 그냥 LS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주로 보는 것은 이 커패시터랑 저항만 있기 때문에 인덕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터에 대해서 봤죠. 로우 패스 필터랑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는 뭐죠?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그런 걸 말하고, 하이 패스 필터는 고주파만 통과시킨 녀석들을 우리가 하이 패스 필터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LPF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저항이랑 이렇게 캡이 이렇게 달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 보고, 캡이랑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우리가 이거 하이 패스 필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V인을 여기서 주고, 우리가 여기서 V아웃 빼주고 여기 이제 캡을 달아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쉽게 그냥 C라고 하고 커패시턴스를 얘는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V인이 전압 분배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녀석이 V아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커패시턴스, 즉 ZR 플러스 ZC 합분의 내가 보고 싶은 거 ZC 곱하기 V인을 하면 요게 V아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옛날에 했었을 때 전달함수라는 것을 배웠죠. HS라는 것은 V인분의 Vout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 녀석들의 임피던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SC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조 플랫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1 플러스 S에 1 RC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폴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조 플랫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1 RC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뭐 20 로그 AV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형태의 보조 플랫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 패스 필터이고, 하이 패스 필터 역시 이거랑 반대를 해보면은 걔는 요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고주파수에 있는 애들만 통과시키는 그런 우리가 고대역 통과 필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이 보조 플랫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S 도메인의 녀석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조 플랫으로 해서 우리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V 즉 전달함수 게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V인분의 Vout인데, 우리가 AV 제로 1 플러스 폴 1분의 S 1 플러스 폴 2분의 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죠. S는 J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즉 T는 F분의 1, 즉 T분의 1은 F, 이제 헤르츠라 쓰고, 또 이제 2파이 F는 또 오메가인 관계가 있죠. 라디안 퍼 세크. 이걸 우리가 이제 각속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커패시턴스는 우리가 오픈이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캡은 우리가 쇼트로 봅니다. 도선이 되는 거죠, 도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투스테이지 OP앰프에서 우리가 이제 커플링 커패시터라는 것을 달아주는데, 그게 우리가 컴펜세이션 즉 주파수 보상을 해주면은 이 고주파 상태로 가게 되는데, 폴 스플리팅에 의해서 이럴 때 우리가
이 CL 플러스 CC분의 어쩌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고쳐줘서 그냥 CL분의 GM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캡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웠고, 즉 전자량수의 크기와 위상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드 플랫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폴이랑 제로가 있어요. 폴은 이제 분모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폴이라고 하고, 분자인 녀석을 우리가 제로라고 합니다. 폴은 마이너스 20 dB/dkg씩 위성을 깎아먹고, 그 다음에 제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dB/dkg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V 매그니튜드식을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오메가고, 여기는 다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20 로그에 10인 상용 로그예요. AV 절대값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다가 만약에 그래서 폴을 만났어요. 그러면 폴을 만나면은 마이너스 25를 깎여.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제로를 만났어. 그럼 플러스 20이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로를 또 만났어. 또 만나면 이제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또 폴을 만나면 다시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리고 폴을 또 만나면은 그러면 여기 다시 내려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폴을 또 만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40으로 꺾이겠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위상을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매그니튜드이고 크기이고, 자, 위상 같은 경우는 폴에서는 마이너스 45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0.1 폴에서는 0도이고 10 폴에서는 마이너스 90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0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떨어지면은 즉 폴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45도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요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위상 페이즈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은 이제 반전 증폭기인데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하죠. 우리가 반전 증폭기의 특징은 저항의 비율로 우리가 게인을 조절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단자에다가 2분의 VGG를 걸어주고 여기에다가 VX 노드이고 여기 R1, R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KCL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하면은 I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지? V인 마이너스 VX분의 R1이 되고, I2라는 것은 VX 마이너스 Vout분의 R2가 되죠. 이때 우리가 VX를 버추얼 그라운드, 즉 가상 접지 그라운드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X를 그냥 무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두면은 V인의 R1 마이너스 Vout의 R2, 그래서 V인분의 Vout을 구하면은 R1분의 마이너스 R2 이게 V인분의 Vout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것은 볼테이지 앰프이죠. 볼테이지 앰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전압을 받아서 전압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을 받기 위해서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돼야 되고, 전압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력 임피던스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OP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밀러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정리. 밀러 정리는 우리가 이제 플로팅 캡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플로팅 커패시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CSA 같은 경우에 V인을 이렇게 주고 여기에 저항을 달아주고 VGD에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빼주고 내려갈 때, 이때 우리가 뭐 요 가운데 있는 여러 기생캡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CX, 뭐 CL. 근데 문제가 요렇게 가운데 사이에 이런 기생캡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쪼개고 얘도 이렇게 쪼개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밀러 정리라는 것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밀러 정리 그림을 보면은 어느 책에
라자비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I1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I2가 나온다. 즉 여기가 이제 입력 단자이고 여기가 출력 단자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ZF 임피던스가 이 녀석의 임피던스가 ZF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커패시턴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Z1이랑 Z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Z1은 어떻게 하냐면은 Z1 같은 경우는 1-AV분의 ZF이고 Z2는 1-1/A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은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GMRD 이렇게 쓰겠죠. CSA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고 사실상 Z2를 그냥 ZF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V인이 있고 이런 스테이지가 하나 있고 Vout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CF라는 커패시터를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개인이 -AV0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래서 쪼개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검은 녀석을 지우고 이렇게 두 개의 이쁜 형태의 커패시터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 식을 사용하면은 커패시턴스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Z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임피던스를 보면은 1+A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 임피던스가 SC분의 1인데 그 C라는 위치에 들어갈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커패시턴스는 C의 1+A가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Z2도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1- 플러스 A 플러스 저희가 개인이 마이너스니까 해주면은 S의 C의 1+A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녀석이 SC분의 1에서 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커패시턴스 값은 C에다가 1+1/A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A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요걸 날려서 얘는 그냥 C,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녀석 개인을 곱한 그냥 ACF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입력단 커패시터가 크면은 이제 폴 1, 첫 번째 폴이 앞쪽으로 당겨지고 얘가 이제 뒤로 가는 그런 폴 스플리팅 현상이 발생하는데 뭐 완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드를 V인이 이렇게 있고 그라운드, RS 여기서 R1 여기가 C인, CN 그리고 여기가 CP 여기가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입니다. 잘못 그렸죠. 여기 저항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여기 R1, R2 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했다시피 FP라는 것은 2파이의 RC니까 오메가로 통일해서 그냥 RC분의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폴이니까 그래서 이제 폴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RS의 Cn분의 1이고 폴 2 같은 경우는 R1 Cn분의 1 폴 3 같은 경우는 R2 CP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H of S 즉 전달함수를 구해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개인을 곱해주고 A1, A2에다가 1 플러스 RS C인 S 1 플러스 R1 CN S 1 플러스 R2 CP 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당연히 요걸 봤더니 이게 RS RC분의 1 분의 S인 거니까
곱해주면은 src가 되니까 이 형태가 맞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CS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먼 소스 앰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커먼 소스 앰프를 우리가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기생캡들이 많이 나옵니다. V인이 있고, 이제 우리가 RS가 있고, X노드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MOSFET 상태로 가고, 여기에 RS가 있고, 끊어주고, 여기가 VDD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Vout을 빼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기생캡 여러 개가 있는 첫 번째 여기에 CDB, 드레인이랑, 여기가 드레인, 게이트, 소스니까, 그 바디가 있겠죠? 여기 바디, 어딘가에. 드레인이랑 바디 사이에 캡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캡 하나, 그리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캡 하나. 물론 소스가 어차피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T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플로팅 캡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색이 안 보이네. 요런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밀러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로 찢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찢고 이렇게 하나 또 찢어주고, 이게 플로팅 캡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다시피 A, C, GD 그리고 그냥 C, G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찢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A는 개인이니까 A0 마이너스 GMR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양수인 거고, 원래는 1 마이너스에다가 CF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양수니까 1 플러스 GMRD에 CF인데 크니까 1을 그냥 생각해줘서 그냥 C에다가 AV를 곱해줬다, A0를 곱해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